안녕하세요. 자, 겨울방학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2016 수능 특강과 관련된 영상, 첫 번째 강의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수능 특강 교재가 예약 판매 중이죠. 여러분들 다, 예약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구매 예약 꼭, 서둘러서 하시고, 현대시 개념 파트에 보면은 요 박두진의 해가 첫 번째 작품으로 실려 있어요. 그래서 또 중요한 작가이기도 하고 해서 선생님이 오늘 박두진의 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해 보려고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박두진 하면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데, 자, 문학 공부한 친구들은 뭐 무슨 파 요런 거 떠올르셔야 됩니다. 1940년대 우리 현대 시인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네, 청록파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청록파 시인, 뭐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요 세 분을 우리가 청록파 또는 뭐 청록시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쇼츠 찍어놓은 게 있어요. 아무튼 이 분들이 청록집이라는 시집을 같이 발간을 하셨고, 이 청록이라는 게 바로 자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연을 주요 소재로 사용해서 노래를 지으셨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또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보면은 뭐 해, 뭐 달밤, 골짜기, 뭐 사슴, 칡범 이런 자연을 소재로 하고 있다라는 게 딱 눈에 띄는 그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청록파로서의 어떤 박두진의 해라는 시 오늘 배워볼 거고요. 이거랑 비슷한 결의 시가 청산도라는 시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수능에 기출이 됐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2학년 모의고사에 나왔었더라고요. 기출이 됐더라고요. 이 청산도라는 시도 이 해랑 비슷해요. 주제의식도 비슷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연결해서 공부해 주시는 것도 추천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그 수능에 나온 작가이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올해 수능이라고 하니까 또 어색하네요. 그죠? 2026을 바라보는 해가 되었다니. 참 시간이 빨리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박두진 시인의 시들을 여러분들 꼭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요거랑 관련된 같이 보면 좋을 만한 보기를 갖고 왔거든요. 요게 19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보기 내용입니다. 자, 요거를 보면서 이 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알아갈게요. 자, 일단 보시면요. 이 시의 창작 시기는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게 1946년에 발간된 시집에 실려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1946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빨리 한국사의 그 지식을 떠올려 보세요. 뭐예요? 해방? 직후? 한국전쟁?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 시기가 1945년부터 그 50년 그 사이 그 시기가 엄청나게 그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그 시기 아니겠어요? 그죠? 이승만, 뭐 김구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발간됐을 것이다. 요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 작품은요.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시인의 소망을 노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인의 시적 경향 보시면 아까 선생님 뭐 청록파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생명과 차별 없이 어울리고 싶다라는 이런 평화주의, 박애사상 이런 것을 바로 자연물에 빗대어서 노래를 많이 하셨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해가 이제 주요 소재죠. 그죠? 이 해의 상징적 의미, 그러니까 상징적인 소재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 해라는 거는 여러분들 밝음, 광명 이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주로 긍정적인 의미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희망, 뭐 젊음, 새로 시작한 아침 뭐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되잖아요.
밝은 미래, 뭐 정열, 뭐 주제자, 신, 뭐 또는 뭐 생명력, 충만한 상태, 아무튼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시에서도 그렇다라는 거 미리 스포할게요. 표현상 특징 보시면요. 그쵸. 이거는 무조건 시험. 명암 대비라는 거는 무조건 선지 하나 냅니다. 명암 대비를 보여주는 소재가 사용되었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시가 좀 식구가 길어요. 약간 좀 사설시조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반복되는 구절, 변주되는 부분 굉장히 많이 쓰였고요. 이런 거 많이 쓰이면은 어떤 효과? 당연히 운율, 리듬감 이런 거랑 같이 연결되죠. 여러분들 선지 구성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앞에 표현상의 특징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선지 구성을 많이 해요. 그죠? 식구가 반복되거나 변주되면서 뭐 운율, 뭐 리듬감을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선지 구성하죠. 자, 그리고 모양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 우리가 이거를 선지에서는 음성상징어라는 말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음성상징어가 의성어랑 의태어를 포함한 말이에요. 그래서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뭐 생동감 넘치게 또는 뭐 시각적인 이미지를 뭐 잘 드러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선지 구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상의 특징도 우리가 미리 이런 게 있구나. 자, 시를 감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TMI인데요. 사실 선생님이 요즘에 그 초통령이라고 불리는 아이브 있잖아요. 아이돌. 아이브 노래 중에 헤야라는 노래가 딱 나왔을 때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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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러잖아요. 굉장히 한국적인 노래다. 그리고 이 박두진 시인의 해가 딱 떠올랐어요. 선생님은. 여러분은 아니겠죠? 아무튼 이 그 아이브 노래에서는 그 해가 굉장히 탐나는 존재, 내가 갖고 싶은 존재로 그려지잖아요. 박두진의 해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보시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입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자, 지금 화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해가 솟아오르는 거야. 딱 지금 한 줄 읽었는데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해가 상승. 상승하는 그런 이미지. 또 해가 솟아오르면서 주변이 밝아지는 이미지. 광명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 해는 이 구절만 딱 봐도 긍정적인 소재로 사용이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 수능특강 첫 강의니까 잠깐 이 현대시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요. 여러분들 현대시 어떻게 감상하세요? 물론 그냥 시집을 쭉 읽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느껴지는 대로 감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풀이법, 그지? 우리가 수능을 보기 위한 그런 문학 감상으로 접근할 때는 그래도 포인트들을 짚어가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예요? 현대시는요, 현대시 감상법. 일단 화자 찾고요. 화자 찾을 때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런 것들 시적 상황이랑 연결해 보면 좋고요. 이 화자가 무엇을 노래하는가 대상이 나오겠죠. 시적 대상. 여기서 뭐예요? 해죠, 해. 이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 정서 요거 찾으면 다 된 거예요. 거의 다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 대상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이 대상에 대한 어떤 수식어나 서술어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은 좀 더 좋아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 한 줄 읽었을 때 화자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화자가 무엇을 보고 있어요? 해를 보고 있죠. 시적 대상 나왔잖아요. 근데 이 시적 대상 솟아라 요게 서술어입니다. 해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지? 솟아올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화자가 이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는 뭐예요? 일단 긍정적이야. 그지? 그리고 그걸 또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앞에 수식어를 보세요. 어떤 해예요? 고운 해예요. 어떤 해예요? 말갛게 씻은 얼굴을 갖고 있는 고운 해예요. 요런 것들 다 수식어야. 그지? 그지?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 다 긍정적이죠. 아, 그럼 여기서 시적 대상인 해는 화자가 굉장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대상이구나.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표현상의 특징, 응? 또 뭐 시상 전개, 이런 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예요.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요런 식으로 접근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주제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수식어나 서술어를 봐야 된다는 거. 말갛게 씻었으니까 뭔가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런 이미지. 고운. 다 긍정적인 수식어입니다. 이해되셨죠? 현대식 감상법.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면은, 자, 이 한 줄에서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이 시가 굉장히 긴 산문적인 시인데도 운율감이 느껴지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A, A, B, A. 이거 뭐예요? 민요에서 나타나는 반복 운율이에요. 그죠? A, A, B, A. 어디다 쓰지? 너무 필기할 게 많아. 반복 운율. 그만큼 반복 운율을 사용하면 당연히 리듬감 형성하면서 뭐예요? 해가 솟아올랐으면 좋겠다라는 화자의 태도, 정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해라는 건 아까 상징적인 의미들 우리 살펴봤지만 밝음의 존재, 어떤 정의로운 희망, 평화, 뭐 생명, 좋은 거 그냥 다 갖다 붙이면 돼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거고요. 해야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부르는 거. 도노법 사용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해가 여기 보시면은 뒤에 이제 너라는 인칭 그 지칭도 나오고요. 뭐 먹어라, 뭐 살라 먹고 뭐 이런 표현들 굉장히 사람처럼 의인화된 대상이다 라고도 우리 체크할 수 있고요. 해야 솟아라, 솟아라 명령형 어조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가 좀 더 이렇게 강하고 남성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런 명령형 어조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조라는 거는 말투라는 뜻입니다. 말투, 화자의 어떤 말투. 이 말투는 뭐랑 연결되어 있다? 화자의 태도와 또 연결된다. 그지? 자, 그래서 해야 솟아라. 아주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너 솟아야 돼. 근데 이게 해가 솟아오르는 게 물론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산을 넘어야 돼요. 산 넘어서 반복되는 운율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역경과 고난을 겪고 어둠을 살라 먹고 자 여기서 어둠은 말 그대로 어두운 이미지 깜깜 그지? 자 지금 명암대비 일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시에 정말 중요한 특징 딱 하나만 꼽아라. 요 명암 대비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내신 시험이든 뭐 수능으로 나오든 선지 하나는 분명히 나옵니다. 자, 명암 대비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겠죠. 어떤 비애, 슬픔, 절망, 부정적인 현실 이런 것들을 다 살라먹고 다 없애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이런 거 의태어죠. 음성상징어 사용됐고요. 앳된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다시 한번 반복. 자, 연이 끝나면서 또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 시는 굉장히 어휘, 구절, 식구, 반복 운율이 많이 사용됐다. 해가 솟아라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지금 어두운 그 상황이 싫은 거야. 광명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소망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 연결되셨죠? 그죠? 두 번째 연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요. 자, 이런 서술어, 화자의 태도 딱 드러나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서술어는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싫다잖아.
달밤이 시려. 달밤이 쉬어. 좀 귀엽게 귀엽게 하는데 네, 달밤이 쉬어. 이거는 이제 문헌마다 달라요. 그냥 싫어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달밤은 싫대요. 이 달밤은 뭐랑 연결돼요? 앞에 나온 어둠이랑 이미지 연결 지어 볼 수 있겠죠? 같은 의미겠죠? 그죠? 절망과 고통의 밤이니까 시간이겠지.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쉬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쉬어. 자, 지금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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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굉장히 반복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자, 비슷한 의미인데, 이번에는 공간이야, 공간. 골짜기, 뜰. 선생님이 아까 뭐 보라고 했죠? 이런 대상이 나왔을 때 앞에 오는 수식어나 뒤에 오는 서술어 보라고 했죠? 서술어는 싫어고, 수식어도 봐봐. 눈물 같은 골짜기. 골짜기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내가 막 눈물 흘리는 그런 곳이란 말이야. 부정적이죠? 아무도 없는 뜰. 굉장히 외로워, 고독한, 쓸쓸한 공간이야. 다 부정적인 공간, 현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 시는 어려운 시 아닙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대립적인 이미지 나눠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서 보기 굉장히 좋은 시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슬픔과 고통, 고독함이 가득한 이런 부정적인 현실. 화자는 거부하고 있죠. 어두운 세계에 대한 거부가 드러나고요. 자, 그럼 화자가 좋아하는 거 여기 또 나온다. 해야, 고운 해야. 당연히 좋아하고요.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자, 의인화되어 있다는 거 확실히 알겠죠? 너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지? 너가 오면. 지금 온 거야, 안 온 거야? 아직은 안 왔어. 가정하고 있는 거야, 가정. 밝은 세상이 도래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 세상이 온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시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 화자의 태도, 좋아. 무엇이? 자, 이번에는 시적 대상 청산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요것도 대립되는 거 보이시죠? 아까는 골짜기나 뜰 같은 공간은 싫어했잖아. 청산은 좋아. 자, 요런 거. 아까 얘네는 싫고, 그지? 청산은 좋아. 그러니까 이 청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미지를 해가 솟아올라서 아주 밝은 양지의 그 모습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청산이 좋아요. 자, 이 청산이라는 공간은 밝은 화자가 꿈꾸는 이상향의 공간이고요. 뒤에 보시면 사슴과 칡범과 꽃과 새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에요. 화합과 공존의 세계, 공간. 긍정적이죠. 그래서 나는 청산이 좋아라, 헐헐헐. 이런 것도 음성상징어. 얘들아, 음성상징어는 생동감을 부여해 줍니다. 생동감 부여해 주고요. 뒤에 오는 그런 이미지를 강조해 주는데 뒤에 시각적인 이미지가 오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효과도 있어요. 헐헐헐 깃을 치는 청산. 그죠? 자, 깃을 친다. 날개짓 한다. 이런 뜻인데요. 자, 청산이 날개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했죠? 이런 거 우리가 활류라고 합니다. 활류. 활류도 활유법 안에 이제 의인법이 들어가는 건데 이 활유라는 게 움직이지 않는 대상이 이렇게 동적인 동적인 이미지로 묘사할 때 사용이 되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그런 이미지 가져가시고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다라고 하잖아요. 아까 뭐야? 아무도 없는 뜰이 싫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청산이라면 나 혼자 있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소망이 간절하다, 절실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그지?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오면 나는 청산이 너무 좋아. 이 청산도 막 날개짓을 하죠. 헐헐헐 기슬지는 역동적인 그런 청산이 좋다. 혼자 있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청산에는요.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이랑
어울려 놀아요. 칙범을 만나도요. 칙범과 어울려 놀아요. 자, 사슴은 초식동물, 범은 날카롭잖아. 발톱 같은 거. 얘네는 육식동물이란 말이야. 자, 이런 약자와 강자 나누는 게 아니라요. 이 밝은 청산에서는 모두 함께 화합과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화자는 꿈꾸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약자와 강자가 모두 어우러지는 그런 세계를 화자가 꿈꾸고 있어요. 자, 마지막 연입니다.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솟아라. 계속 반복하고 있어.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이런 짐승들 그지? 한 자리에 앉아 조화로 워이 워이 모두 불러 이런 것도 음성 상징어 여기서는 의성어겠네요. 그죠? 워이 워이 모두 불러 한 자리에 앉아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라고 했어요. 자, 시에서 뭐뭐 하리라 이거 이런 종결어미가 나왔다? 화자의 의지를 다짐하는 의지적 어조가 사용되었다. 의지를 드러내는 종결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 그래서 화자가 누려보고 싶은 그 이상세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앳되고 고운 날. 화자가 꿈꾸는 이상세계입니다.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조화와 화합, 공존이 모두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상적 세계에 대해서 화자가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 시 조금만 더 들어가자면요. 아까 1946년에 지어진 시로 우리가 추측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대적 상황, 시대 반영론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 시가 해방 이후 극심한 이념 대립이 해소된 그 모습을 앳되고 고운 날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오늘 이 영상을 찍으려고 수업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시가 지금 거의 70년 전, 그지? 7, 80년 전에 지어진 시잖아요. 7, 80년 전에 지어진 시가 지금 현 시대에도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요즘 그죠? 12월 초부터 계속해서 그지? 극우와 극좌의 좌우 어떤 좌우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 않죠. 그죠? 그런 극심한 이념 대립 이런 것이 46년에도 해소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인의 시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현 상황에도 적용해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 대해서요. 자, 마지막 박스글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 시는요. 밝음과 어둠의 대립적 이미지를 굉장히 잘 활용한 시입니다. 자, 요거 무조건 별표, 요거 꼭 하나 가져가시고요. 어둠의 세계가 가고 밝고 평화로운 세계가 도래하기를 해야 소사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밝고 평화로운 세계가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자, 이 어둠은 절망, 비애, 부정적인 상황 나타내고요. 해는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입니다. 어둠이나 악을 물리치는 광명함, 정의로, 희망, 평화, 상징적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해가 떠오른 청산, 이것도 긍정적인 대상이었죠. 모든 생명체가 순수하고 아름답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랑과 평화의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거. 이 시는 식구의 어떤 반복, 리듬감 굉장히 많이 느껴졌죠? 명령형 어미, 소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혹격조사, 해야 라고 부르고 있죠? 화합과 공존의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명령형 어미라고 하니까 선생님 아까 설명을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여기 요 부분은 여러분들 명령형 어미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나는 청산이 좋아라 라고 할 때 이 아라는 얘들아 문법 공부한 친구들 알죠? 뭐뭐 해라 명령형 어미는
형용사 뒤에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예뻐라.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이고 예뻐라. 이건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감탄이에요. 감탄. 그래서 여기서도 이 부분은 맞아요. 해야 솟아라. 요거는 명령형 맞는데 청산이 좋아라 할 때 요 부분을 밑줄 쳐놓고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띠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우 청산이 너무 좋구나. 감탄형 어미예요. 그래서 이런 감탄형 영탄적 어조도 나오고요. 명령형 어조도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합과 평화에 해가 고운 해가 솟아오른 앳되고 고운 날을 소망하는 노래였다.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앞으로도 선생님이 2016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 문학 작품들 중에 여러분들 공부했으면 좋겠는 작품,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고전시가 어려워하기 때문에 고전시가 작품들 요런 거 위주로 영상을 찍어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잘 모르겠는 거는 선생님 이제 뭐 영상도 가끔 이제 찾아보시면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겨울방학 좀 더 치밀하고 세세하게 계획된 거 잘 지켜나가면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